네, 일단 뭐 어제 제가 출연을 하지 않았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 삼익 THK가 이제 손절 좀 짧게 잡아서 손절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리뷰 좀 하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유 종목 중에서 지금 뭐 끊임없이 가고 있는 종목이 있죠. 바로 이 세아 베스틸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현재 이제 이 종목이 한참을 갔는데 꾸준히 가면서 31% 정도 전후 지금 고가 기준으로는 32% 정도 수익을 내면서 가고 있고요. 또 요거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는 종목이 있죠. 바로 이 국도화학인데요. 이 종목도 이제 계속해서 꾸준히 가면서 대략 30% 정도 수익을 내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외에도 좀 이것도 비슷한데요. 코스맥스라고 하는 종목은 오늘 4% 올랐는데 기다리는 게 좀 지루하긴 했지만은 이 종목도 결국 20% 이상의 상승을 보이면서 오늘 장중고점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뭐 계속해서 뭐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할 거고요. 목표치까지 들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손실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소개를 드리면은 이 유진기업입니다. 이 유진기업은 지난번에 소개를 드렸다가 슈팅이 났다가 윗골달로 밀렸지만은 지금 자리가 이제 지지선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기 7,000원 자리 정도까지는 뭐 무난하니까요. 혹시라도 물리신 분들의 경우에는 수익 나고 꼭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리뷰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그 소개드릴 종목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편입할 종목은 한국내화고의 4,570원입니다. 한국내화입니다. 자, 뭐 이 종목은 보시다시피 조금 전에 봤죠. 뭐하고 비슷하게 생겼냐면 바로 그 유진기업하고 똑같은 자리에서 3일 조정 딱 받고 나서 턴이 되는데 오늘 뭐 이구산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뭐 장중에 상한가 근처까지도 막 가고 그러면서 우리 노원기 매니저께서 원자재 상승하고 있는데 관련한 뭐 비철금속도 그렇고 원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요즘에 뭐 히토류도 그렇고 철강도 그렇고 안 올라가는 원자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자재 관련 종목 쪽에서도 경기가 회복이 되는 그런 흐름이 되면 항상 소재 관련 종목도 화학, 철강 뭐 이런 종목들이 가기 때문에 당연히 SOC라든지 뭐 건설이라든지 또는 기업이 공장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그런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국내화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지난번에 이제 편입을 시도하다가 편입을 못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벽산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벽산이나 뭐 한국내화나 저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벽산도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린 지만은 벽돌 만드는 회사죠. 뭐 건물 지으려면 결국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택 공급이고요. 주택 공급하려면 벽돌로 올리지 않으면 벽돌 없이 건물을 못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소재주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 테마 쪽의 테마로 형성이 되면서 앞으로 차기에도 이제 대선 내 핵심적인 이슈는 결국은 부동산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공급 확대인데 그 공급 확대는 뭐 여야 가리지 않고 모두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관련 종목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가장 핵심적으로 이제 대선 시즌에서 이슈가 될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벽산을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정확하게는 지금 뭐 이 벽산의 가격 5,000원대지만 5원 무자료 편입이 안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 올라온 게 한 60% 정도 올라온 그런 상태인데요. 요거 지금 못 사셨던 분들은 요거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국내화입니다. 이 한국내화는 이 종목도 벽돌을 만듭니다. 벽돌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어떤 벽돌을 만드냐면 특히 이제 내화벽돌이라 그래서 제목에 나와 있죠. 내화벽돌을 만드는 그런 회사이고요. 내화벽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화재라든지 열 이런 것들을 차단시켜주는 그런 소재들을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특히 이 종목은 이제 포스코라든지 이런 쪽에 소위 그 내화벽돌이나 내화물을 이렇게 주면서 건설이나 또는 철강 이런 쪽에 열을 많이 쓰는 그런 그 공장에 내화물을 이제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또 유명한 그런 내화물을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차트를 잘 보시면은 직전 고점이 여기 있죠. 여기를 돌파 후에 되돌림을 깔끔하게 오늘 바로 양선이 깔끔하게 나오면서 이런 모습은 너무너무 얌전하죠. 음선 연속으로 떨어졌는데 저점을 살짝만 깨고 있다. 오늘 누군가 이제 슬쩍 올라오니까 그냥 탁 치고 오르는데요. 이 종목은 여기 오늘 지금 고가 근방이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고가 금방인 4,850원 정도만 돌파가 되면 바로 그냥 짧게라도 여기까지가 보이고요. 벽산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때 상한가 들어갔는데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좋은 자리에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로도 좋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지금 뭐 건자재나 이런 쪽이 어떤 부동산 관련 정책이 계속 진행이 되게 되면 관련해서 수혜주가 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자료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종목 내화벽돌을 만들고 내화물을 만듭니다. 이 철강 경기가 좋아지면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두 가지 중요한 철강 산업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포스코를 포함해서 우리 철강 회사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왜? 바로 중국이 저가 철강을 막 내놓으면서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국이 이제 저가 철강을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하고 구조조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유가 단가 하락 문제도 있지만은 환경 문제 때문에 이제 석탄을 많이 쓰게 되는 그런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석탄 발전을 이용한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호주에서 이 중국이 이제 무연탄을 가져왔는데 중요한 것은 중국과 호주 안의 관계가 커드 문제 전후로 인해서 치명적으로 이제 악화가 되면서 중국이 지금 석탄 수입을 양질의 석탄이 이제 호주에서 나오는데 참 어렵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철광석 수입을 호주에서 해야 되는데 호주가 별로 이 사이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철광석도 그야말로 양질의 철강은 호주에서 난다 그럽니다. 근데 그걸 못 사오면서 철강 산업 전체가 소위 조강 능력이라 그러죠. 제조라는 뜻의 그 조고, 그다음에 강은 이제 철강이라는 뜻의 강, 그 조강 능력이 크게 떨어지면서 우리나라가 이 그동안에 국제시장에서 철강 산업에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서 저가 철강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제 중국의 저가 철강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철강 가격도 오르고 있고 또 우리나라 그 포스코의 품질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질 측면에서 우리와 경쟁을 해왔던 일본도 지금 그 과거 중국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서 일본의 경우에도 고로에 불을 끌고 거기도 역시 회사들을 통폐합하고 구조조정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자의 독식이 철강 산업에서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면에서 이 종목은 뭐 철강 산업에 또 관련한 소모품을 이렇게 공급하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난연자재 어렵습니다. 난연이라는 게 이게 탄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난인 어려울 난자죠. 그래서 어렵게 타기 어려운 잘 안 타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건자재 업계는 이걸 갖고 지금 KCC도 그렇고 굉장히 불꽃 튀기는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 여기에 이제 정책 관련주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곧 이제 여기에 관련된 내화벽돌이나 이런 그 건물의 내연성과 관련된 규제가 더 강화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화물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KCC도 잘 가는데요. 이 종목 관련 소재로서 정책 수혜주기도 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이 종목은 뭐 여기 내화물을 만든다. 이게 보시면은 이게 벽돌이죠. 보시면. 네, 그러니까 벽산이랑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 물론 벽산은 이제 범용 벽돌을 사용한다면 이건 내화 벽돌인데 문제는 정책적인 이 법규적인 변화에 따라서 내화의 어떤 그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 종목의 경우에는 아주 제가 보기에는 뉴페이스 중에 뉴페이스. 아무도 여기에 주목하지 않았는데 바로 이런 그 뉴스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지금 이 테마장이 돌거나 개별 종목장이 되면 뉴스가 신선할수록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목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이다라고 하고 제자리를 가서 마지막 이제 여기서 소개드리지 않았던 그런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뭐 이게 직접적인 상황은 없고 이 종목이 예전에 갈 때 경협주 갈 때 좀 많이 갔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펀더멘탈 탄탄하고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미국이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 관련된 그런 그 정책 스탠스를 재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미국이 적어도 30년, 40년을 북한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무역 제재를 가하고 소위 이게 북한을 고립시키는 그런 작업을 펼쳤지만 정작 자신들이 목표로 했던 핵무기 오히려 훨씬 더 많이 늘어났고요. 이제는 뭐 그 핵무기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정도로 뭐 60개에서 80개 정도까지 갖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서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 관련돼서 어쨌든 뭐
평화선언을 포함한 이런 내용들을 재검토 중에 있는데 이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은 뭐 압박이나 그 강압 중심의 그런 정책에서 대화 중심의 정책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그런 내용의 정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도 역시 경험적으로 보면 과거 지방선거 직전에 2018년도에 지방선거를 여당이 크게 이겼던 그런 배경 속에 바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지금 이 스탠스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결국 대선 테마 쪽의 정책주로서도 경협주들이 또 다시 부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잘 좀 참고해 보시고 오늘 현대로템 같은 종목도 제가 뭐 한 석 달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곰돌이가 오늘 한 5% 이상 오르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들은 경협주에도 앞으로 대선 정책 그 테마주 중에서 약간의 꼬리들이 걸리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 중심으로 발굴한다면 뉴페이스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정책적인 이슈도 있고, 네. 하나의 또 정치 테마주의 흐름들도 있고, 네. 그리고 자체적인 또 성장 모멘텀도 있고, 네. 뭐 하나 빼먹을 게 없을 정도로 지금 상당히 좀 네. 중소형주 치고는 상당히 좀 시장에서 좀 활발하게 관심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이번 실적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네네. 뭐 대략적으로 이번 1분기 실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이 종목은 과거에도 이제 이 분기를 이렇게 보면은 지난 분기에 이제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요즘에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중국이 구조조정을 철강산업 구조조정하고 이 철강 경기와도 많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증설을 많이 못했었어요. 근데 이거에 이제 증설이 앞으로 이제 중국이나 일본의 빈틈을 메꾸기 위한 증설이 포스코를 포함해서 우리 철강사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 일단 실적이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아직은 설비 증설에 나섰다는 포스코의 얘기는 없으니까 앞으로 다음 분기 정도는 되어야 뭐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이 지금 이제 실적은 제가 이 얘기해드리면은 고려제강이라는 종목을 이제 지난 12월에 이 시간에 소개를 드렸는데 그 종목이 제가 소개드린 다음에 70% 지금 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실제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얘도 경기 관련주니까 소재니까 소비가 늘어나면서 실적이 좀 좋아질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아마 뭐 실적은 전년 동기하고 뭐 비슷한 정도 수준이거나 뭐 그 정도 수준일 거다. 하지만 앞으로의 경기 호전에 따라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목표치는 1차 목표가 5,500원, 2차 목표가 9,500원, 손절가는 4,000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